21년 1월 판례부터 보도록 할게요. 다 해서 5년 6개월치 판례인데 벌써 이제 3년치 넘어가네요. 볼게요. 1월 판례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치료 과목. 이거 헐리우드에 시험 막아야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검사만 신청할 수 있어요. 알겠지? 법원도 안 되고요. 당사자도 안 되고요. 변호사 안 되고요. 오로지 검사만. 그래서 검사에게 치료 과목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왜? 법원이 직권을 못하니까. 검사만 청구할 수 있으니까 반하지 않습니다. 반하지 않습니다. 헐리우드 액션을 막기 위한 거야. 자, 두 번째, 폐지된 법률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 왜냐면 폐지됐다 해도 지금 현재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폐지된 법률도 헌법소원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돼. 여러분은 뭐 통치구조 안 들어가니까. 3분 판례 바로 넘어갈게요. 야, 선거운동 기간 중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죠.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익명, 가명, 표현의 자유 있다 없다? 있다. 따라서 실명 조치를 해야만 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건 익명, 가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판례는 대부분 다 알고 계세요. 알겠지? 그래서 익명 표현의 내용과 함께 정치적 표현을 규제하는 관련 제도, 정치, 사회 상황 여러 조건들이 아울러 발생하므로 모든 익명 표현을 사전적 포괄적 기회라면 침해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지나치게 제한했다. 지나치게 제한했다. 과도하게 그 말 나오면 침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헌. 자, 기출지문 많았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모든 익명표현, 사전 포괄적 규율이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보다 행정편의 단속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사전적 포괄적 규율으로서 침해한다. 지나치게 제한한다. 맞죠? 작년에 경찰 간부 문제였고요. 올해 승진 문제도 나왔어요. 익명 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하나의 방법 그 자체로 규제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부정적 효과가 발생했을 때만 규제가 필요하다. 맞아요. 4번 판례 볼게요. 공수처법 아시죠? 자, 이거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 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사처의 소속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수사처의 업무 특성 고려해서 전체적 중립,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수사처에 대해서 행정부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통제를 하고 있으며 수사처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서 일방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반하지 않는다. 알겠지? 그래서 공수처 그러면 고위공무원, 수사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기출지문 많았습니다. 볼게요. 헌법에 규정된 영장 신청권자로서 검사는 검찰권 행사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대표자 수사 단계에서 인권옹호기관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요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건 아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누구도 할 수 있어? 특별검사도 할 수 있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두 번째, 헌법 12조 1항 후문 누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 압수수색 신문을 받지 않냐면 요거 12조 1항 항상 보면 이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 압수수색 신문이고요. 법률과 적법한 절차 이렇게 딱 이렇게 요거 바꾸면 큰일 나는 거 아시지? 그래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 보완 처분 강제 노역을 받지 않는다. 반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대로예요. 이거 앞뒤로 바꾸면 틀린 지문이야. 자, 세 번째, 적법 절차 원칙, 법률이 정하는 형식적 절차, 실질적 내용 모두 합리성,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 한다는 실질적 의미를 갖는 것을 이해한다. 맞는 지문. 자, 2월달 판례 볼게요. 자, 공유수면. 아까 말씀드렸어. 공유수면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자, 근데 공유수면의 경계 확정은 누가 한다? 조심하세요. 아까 매립지는 행안부 장관, 공유수면은 모르겠다 꾀꼬리는 헌법재판소가 합니다. 알겠죠? 자, 헌법재판소. 여기 보면 헌법재판소가. 알겠지? 아까 뭐랬어? 매립된 땅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유수면은 애매하면 헌법재판소. 원래는 뭐하러 해야 돼? 법률로 하고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에 관습법이 있다면 관습법을 하면 돼. 관습법은 법이야, 행위야? 관습법은 법처럼 치는 행위를 말하는 거지. 오랜 동안 관행을 국민 모두가 인정하니까 법처럼 취급하겠다. 뭐를? 관행을, 행위를. 알겠지? 그러니까 오늘도 담 넘어가는 행위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지. 근데 그걸 국민 누구나 다 인정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관습이라는 행위를 법처럼 취급하겠다. 그걸 관습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관습법은 행위야. 알겠어? 성문화된 글씨가 아니라고. 그게 있으면 하면 되는데 그게 없어. 그러니까 누가 정한다? 헌법재판소가.
밑에 자, 출제된 지문을 볼게요. 공유수면 명시적 법령상 규정이나 불문법상 해양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민, 구역, 자치권을 구성 요소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본질로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알겠죠? 확정해야 된다. 맞아요. 자, 2번 판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 사용 기준을 정하고 고시된 사용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판매 금지해야죠. 이거는 사전구매 금전치객하고 자 일반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근데 식품의 사용 관한 기준 요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포괄임을 했는데 위임을 했는데 포괄임 금전치객에 위배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법의 내용은 맞는데 위임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어디까지 정할지 상한이나 종류를 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봐봐. 금지, 처벌하는 식품위생법 조항의 본문 1호 중 식품에 사용하는 관한 기준. 이거 도대체 얼만큼이야? 알겠지? 사용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를 금지합니다. 이 부분. 도대체 얼만큼이야? 명확한 내용이 없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미안해요. 명확한 내용이 없다가 아니라 사용에 관한 기준이 맞지 아니한. 요게 맞죠? 명확한 기준이죠. 제가 큰일 날 뻔했네. 명확하죠.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죠. 그래서 사용에 관한 기준 이렇게 나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어이구 큰일 날 뻔했다. 명확성 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에 관한 기준 이렇게 사용에 관한 기준 사용 기준 고시에 요거는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올해 경찰 간부 문제요. 또 여기 빠졌어. 그래요. 이건 못 봤어. 이것도 그냥 넣어주세요. 이거는 못 봤네. 여기서 처음 봤네. 그래요. 사용에 관한 기준. 그래서 사용의 기준에 관한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하는 부분 전부 다 명확성 원칙에 반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용에 관한 기준, 사용에 관한 기준을 위반해서 판매를 금지하는 거, 또 사용에 관한 기준, 판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거 전부 다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요거 올해 작년에 경찰 간부 문제예요. 이것도 하나 빠졌네요. 자, 볼게요. 자,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 정단, 이것도. 자, 정단 이유 없이 반복이죠? 3일이 지나도 여러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된 법률은요,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들어와도 받아줍니다. 근데 이거 예전에 합헌이라고 그랬지? 3일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거 합헌. 근데 또 들어왔어. 또 합헌. 이렇게 보시면 되고. 4번,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당일 선거구에 있는 단체 등의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 예비 후보자도요, 기부행위 하면 안 돼요. 자, 당연히 후보자도 기부행위 하면 안 되죠. 잘못하면 이거 너가 가라 하에 이번엔 내가 할 테니까 다음엔 네가 해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명확성 원칙, 과잉금전치 위배돼. 자, 여기 위배되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그러니까 이런 걸 처벌하는 건 반하지 않습니다. 하면 안 돼요. 따라서 이런 거 처벌해야죠. 또한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할 때 처벌해야죠. 이거 명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고 과잉금전치에도 반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네가 가라 하에 하면 안 되지. 처벌해야죠. 이거. 그러면 5번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당해 사건의 재정 신청. 여러분 재정 신청 뭔지 알죠? 기소 좀 강제로 해주세요라는 명령을 신청하는 거죠. 어디에? 고등법원에. 그래서 형사정법 규정이 있잖아. 그래서 강제 기소 명령 이거를 신청, 그것을 재정 신청. 다시 정해주세요. 재정 신청. 알겠지? 그래서 이거 언제 하는 거야? 검사가 자의적 불기소를 했을 때. 선거법 위반은 모든 범죄는 아니고요. 매수 이해 유도죄. 또 형법상에도 검사의 자의적 불기소했을 때만 이거 강제로 하는 것들 법의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형사노법 227, 228 재판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는 여러분 시험에 나올 건 아니니까요. 그냥 이런 제도가 있다. 알겠지? 그래서 친족 자손에 제한하고 고소권이 없는 경우에 검사가 고소할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거는 당해 사건하고 관련성은 없었어요. 그런 얘기고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 걔는 여러분이 통치구조까지 들어가지 않으니까. 자, 6번 지방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 권유하면 돼, 안 돼?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띄어야 되는데 그 공무원 중에는 지방공무원도 당연히 들어가요. 본인이 가입하는 것도 안 되고 남을 가입을 권유해도 안 돼요. 침해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형의 선고와 함께 소송 비용을 부담 재판을 받은 피고인 빈곤을 이유로 해서만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아유, 여러분 빈곤 명확성어치에 반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빈곤이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생활 유지가 곤란할 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반하지 않는다. 빈곤 명확성어치에 반하지 않는다. 자, 이거 서울교통공사 이거 정리할게. 공사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교통공사. 이게 안산도 있고 안산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광주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서울교통공사. 전부 다 뭐야? 얘네들 통째로 공사, 공단. 자, 이분들 여기 소속 직원을 여기로 볼 수 있을까요? 25조에서 얘기하는 공무단임권에 공무원에 포함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분들은 여기 안 들어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안 들어가. 이 공무단임권에 해결되는 공무원일 때 뭐 하는 거야? 공직, 취임, 기회, 승진, 기회.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 공직생활 중에 징계가 아닌 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이것도 들었지? 이건 뭐야? 이거는 제가 그래서 공무단위권에 뭐가 포함된다? 7조의 2항에 해당되는 직업공무원제도가 포함된다. 알겠지? 이거 뒤에 헌법청소 판례도 나와. 7조 2항도 포함돼.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이분들이 들어가 버리면 뭐가 된다? 징계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고. 알겠지? 또 뭐 해야 돼? 그만큼 징계 이걸로 해서 이걸 요구할 수 있지.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분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굳이 엄격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 그러면 정당 내 선거 중에 당원이 아닌 선거에는 이분들도 선거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뭔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보세요.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신분도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공기업법과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알겠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공무원이다 아니다? 공무원 아니다. 알겠어? 공무원 아니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다. 됐다? 분명히 공사공단 직원은 공무원 아니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공사 재정 건전성에 관한 기대권 내지 공무단위권이라는 기본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취업, 임금, 승진 등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을 문제 삼고 있으나 청구인들의 주장에 따른 기대권이 공무단위권 영역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이상 이를 법적으로 보호될 불이익으로 볼 수 없다. 알겠지? 이분들은 공무원 여기 안 들어가. 기억해. 이거 작년에 경찰 1차 문제였어요. 서울교통공사 공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공사, 서울특별시 독립적 공법인 경영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신분도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공기업법,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 등 교통공사 직원이라는 지위가 헌법의 25조 공무단위권의 보호 영역의 공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알겠지? 이거 기억해.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판례가 계속 쌓이고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안산, 광주 시설관리공단. 알겠지? 그 다음에 서울교통공사. 많아 지금 현재 판례가. (3월) 판례 볼게요. 이것도 이거야. 한 명에 한정하고 나이가 제일 많은 자. 이러면 위헌인 거 알겠지? 이게 국가공무원법 전몰유공자,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보훈수훈자 다 똑같다고. 알겠죠? 무조건 나이 많은 자 그러면 헌법에 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용은 나머지는 똑같아요. 국가유공자 예우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한 명인데 나이 많은 자 위헌 반한다. 두 번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에 관한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 사람을 비방할 목적. 명확성어치에 반하지 않는다. 알겠지? 명예훼손죄도 마찬가지고 모욕죄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 이용 공공연하게 거짓된 사실,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형사처벌 반하지 않습니다.
작년 간문 문제죠. 3번도 긴급체포 피의자 구속할 때 48시간 이내에 사후 영장 청구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풀어줘야죠. 반하지 않습니다. 밑에 판례. 자, 지문, 출제 지문. 긴급체포 피의자 구속할 때 48시간 이내에 영장 청구하되 그렇지 않으면 풀어주도록 하는 건 반하지 않는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아니, 선생님이 아동학대를 하면 어떡합니까? 따라서 가중처벌하는 건 반하지 않는다. 자, 기출지문도요. 초, 중, 등 교원이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 범한 때 2분의 1 가중하는 건 반하지 않습니다. 자, 5번 교통,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성폭력 처벌법 반하지 않는다. 뭐 이건 당연한 거죠. 밀집 장소, 대중교통, 성추행 같은 거 잡아야죠. 명성어치 반하지 않는다. 자, 밑에 뭐 식민지 일본 그래갖고 위안부 할머니 판례 사건의 연장선상인데, 아이고. 자, 거기 볼게요. 청구권 협정 당시 일본 식민지배 불법성에 대한 인정,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법적 배상을 포함시켰다고. 자, 65년. 알겠지? 우리나라 한일 그때 당시에 다시 수교 맺으면서 그때 당시 보상에 관한 합의를 맺었다는데 그건 청구권 협정 규정인데 그때 당시 불법 행위를 포함한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일본이 대한민국 지급한 돈이 권리 문제 해결 법적인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지 불분명하고, 반면 입법자는 일본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 인간의 존엄가치 회복시키고 이들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입법 재정 위로금을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헌법 2조, 10조, 30조 해석으로부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청구인들의 재산권, 기본권 보호를 위한 위와 같은 내용의 법률을 제정할 구체적 입법문과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요게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거예요. 당연히 입법문과 구체적인 요게 구체적인. 하지만 구체적이 아니어도 국가는 의무가 있다 없다. 국가는 응분을 예우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구체적인 입법 의무는 바로 나오지 않아요. 그럼 입법 의무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 해서 입법 부작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판례였어요. 그래서 입법 의무는 없다. 이게 요것만 나왔느냐 아니면 요게 붙었느냐가 포인트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구체적 입법 의무는 없지만 국가는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알겠지? 하지만 구체적 입법 의무는 없다. 이게 포인트라니까. 자, 7번. 자, 청구인 중앙선거관리 땡땡당 명칭. 이거는 그냥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름 명칭 사용 못하게 한 거. 공표예요, 공표. 결정 공표하는 거. 법에 의한 그대로 사후적 절차에 불과하고 사실행위다. 자, 4월 판례 볼게요. 보세요. 광주광역시 시설관리공단 또 나오잖아. 공무단위권의 공무원 아닌 거 알겠지? 그러면 이분들은 상근 직원이 당원이 아닌 자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면 침해다. 알겠죠? 당원이만 할 수 있는 선거는 못하게 하더라도 당원이 아닌 자는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것마저도 못하겠다. 침해다. 아주 유명한 판례고 자주 나올 거예요. 2번 이해관계에 대한 매각기일, 매각결정 기일 통지는 이건 사실이 확정되고 그 다음에 통지해 주는 거잖아. 이해관계 주소 발송하도록 한 거 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자, 명예훼손죄를 방해사 불법죄로 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거 체계상 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정보통신 이용을 해서 하는 명예훼손이다 보니까 본인이 명시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해도 돼요. 그만큼 불법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뜻이잖아요. 자, 4번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가액 마약류 관련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한 경우 자 3년 무기징역. 이 정도는 반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마약사범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게 원칙적으로 조금 더 추세인 것 같아요. 5번 유족연금 수급권 그 급여 사유가 발생한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자 마찬가지예요. 국가 내에서 발생한 금전에 관한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으로 보는 게 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6번 자 이것도 나오고 타인과 동업 경영.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주류 판매는요 대부분 주세하고 이런 것들은 세금에 관련된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탈세를 막기 위한 많은 제한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업을 타인과 했을 때 강한 제재를 해서 필요적 취소 이것도 이거 알겠지? 반하지 않는다. 이게 주세요. 주류 어쩔 수 없어. 이게 가장 솔직히 말해서 국가 입장에서는 세원으로서
가장 많이 확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자, 기출된 판례 지문이고 한번 볼게요. 작년도 경찰 간부죠. 주류 판매 면허 받은 자가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주류 판매업자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토록 한 주세법 조항은 면허가 있는 자들끼리의 동업의 경우도 일률적으로 주류 판매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류 판매 면허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많은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 자,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임대 의무 기간 10년. 알겠지? 또는 5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전부 다 반하지 않습니다. 임대 의무 기간 10년, 5년 반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8번 교섭단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 처장의 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권한 기한 내 교섭단체 추천이 없을 때 국회의장 위원의 위촉 권한을 규정. 이거 전부 다 침해할 가능성 자체도 없어요. 그들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 관련성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5월 판례 볼게요. 21년 5월달 판례. 1번 5.18 민주화 관련된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자, 떴어. 보상금 나오면 위법이야, 적법이야? 적법. 여기에 정신적 위자료가 포함됐다, 안 됐다?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받아가면 정신적 위자료도 청구하지 말래. 그럼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 알겠지? 따라서 여기 결정에 동의하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도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봐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건 누가 봐도 침해다. 알겠지?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봐요. 기출지문도 5.18 민주화 보상시민의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면 침해된다. 알겠죠? 요거 작년 간부시험 문제야. 자, 그다음에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자격을 20세 이상 일반 국민. 이거 법률상 제도야. 따라서 반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자유금지 심사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반하지 않는다. 3번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내부하고 외부를 달리 처하는 것. 생각해봐. 내부는 아무래도 직접 관련된 사람일 수 있고 정보도 많잖아. 외부는 들었는데 뭐 이런 것들 한번 들쑤셔보는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내부하고 외부는 달리 처하는 건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공익신고자 부분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보상금 지급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정하고 외부를 달리 처우하는 건 반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올해 경찰 1차 문제였어요. 독립유공자 4번 판례 독립유공자 유족의 자녀 범위 사후양자. 여러분 사후양자 뭐냐면 이미 사람은 죽었는데 사후에 양자를 드린 거야. 그러면 난 이순신 아들로 갈래. 아닌가? 당군 아들로 가는 게 낫나? 야, 이렇게 따지면 어떡하냐. 내가 너무 극한 예를 들었지만요. 이거를 국가유공자 사후양자를 해가지고 독립유공자 사후양자하고 10% 가산점을 자꾸 받는 걸로 악용했던 과거 사건이 많았어. 그걸 돈 받고 팔았다고 이거를. 알겠지? 이미 사람은 죽었는데. 그래가지고 없애버린 거야. 알겠어? 근데 기존에 있던 사후양자는 그대로 두고 오늘부터 하지 말라고. 그래서 독립유공자 유족 자녀의 범위에 사후양자를 제외한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알겠죠? 바라지 않아요. 이거 연금 받으려고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거 막아야지. 바라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 아버님이 독립유공자 해갖고 연금을 받잖아. 죽어도 사망신고를 안 해요. 그래갖고 간혹 가다가 뭐 농촌에서 백골이 된 시신 발견했다. 다 뭘까? 가서 보면 연금수급자야. 알겠지? 사망신고 안 돼 있으니까 계속 어떻게 해? 계좌에는 매달 찍힐 거 아니야. 그렇게 된다니까? 진짜로 그래요. 간혹 가다 그래갖고 이제 무슨 일이 있어갖고 담당 공무원이 뭐 표창을 주거나 갔다가 발견을 못하거나 몇 번 방문했는데 안 됐는데 우연히 농사지러 갔으니까 집에 아무도 없고 들어가 봤더니 백골만 나온 거지. 그런 경우가 옛날에는 허다했어요.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그것 때문에 그래. 5번 행정처로부터 활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취지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한 선불식 활부거래 업자 형사처벌. 아까 얘기했지? 활부거래 쪽에는 50% 항상 마련해 둬야 되고. 알겠지? 이러한 제재를 했는데 그걸 위반했을 때 반하지 않는다. 처벌하는 거. 자, 그다음에 밑에 볼게요. 공공기관 보유 관리하는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만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여러분 현저한 지장, 상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 정당한 행위 전부 다 명성치에 반하지 않습니다. 아주 유명한 판례이기도 하고요. 뭐 이번만 나온 거 아니에요. 옛날부터 계속 쌓여왔었어요. 자, 7번.
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개월간 제한한 정치자금법 42조 2항 부분 3개월간 부분. 제가 얘기했죠. 일단은 열람기간이 6개월도 너무 짧다. 위헌. 알겠지? 왜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하고 6개월 동안만 공개 들어가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거 위헌. 이것도 알지? 이것도 3개월 너무 짧다. 위헌. 알 권리 침해다. 자,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8번. 자, 9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 2세와 94년 1월 이후에 출생한 재외국민 2세 병역 의무 이행 연기 이거 똑같아. 차이도 하나도 없어. 3년 초과해서 국내에 체제한 경우라면 둘 다 국내에 살고 있었으면 병역 의무를 이행할 걸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없었다? 충분히 알았어. 그러니까 이들로 하여금 3개월 내에 선택하고 만약에 선택하라면 병역금을 이행해야만 면차 선택 이탈할 수 있도록 한 건 전부 다 침해하지 않습니다. 둘 다 같은 놈이라는 뜻이야. 하지만 외국에서 한 번도 들어올 연유가 없는 애들은 달리 처우해야지. 이것도 의료분쟁 조정신청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에 해당할 때 의료분쟁조정위원장 바로 원장이 지체 없이 개입을 합니다. 생각해볼게. 의료분쟁이 났어. 의료사고가 났어. 피해자가 열심히 싸우는 과정에 사망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피해를 어떻게 입었는지 뭘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없어? 그래 전문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지. 알겠지? 전문가 개입은 반하지 않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법률이 교사의 학생 수업권. 여기 이게 드디어 나왔어. 봐봐. 야, 교사의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수업권은 기본권이다 아니다? 기본권이 아닙니다. 알겠지? 왜 아니라고 그랬어? 우리나라 공교육을 이게 원칙이라고 그랬지? 그럼 공교육은 학교 안에서 하는 거야? 학교 밖에서 하는 거야? 안에서. 그다음에 밖에서는 공교육이야? 사교육이야? 사교육. 사교육은 누가 우선한다? 학부모가 우선하고 국가는 제한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사교육은 원칙, 자유, 예외적으로 금지 이렇게 나와야지. 근데 옛날에 어떻게 돼 있었어? 원칙, 학원이나 또는 교습소에는 사교육을 못하게 해서 금지를 해놓고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했다. 이거 위헌이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지. 알겠죠? 학교 안에서 누가 교육하는 거야? 국가와 학부모가 함께. 근데 국가 보여 안 보여? 세상에 국가를 본 사람은 없지. 지도나. 아이, 내셔널 플래그를 봤지 누가 국가가 어디 있어? 그 국가를 위해서 움직이는 기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는 교원을 뽑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국가가 얘한테 일을 시켰으니까 위임하고. 맞죠? 얘하고 얘는 대등하니까 이러는 때는 위임이야 위탁이야? 친구한테 부탁한다고 그랬잖아. 대등하니까. 그럼 뭐라고 하는 거야? 위탁하니까 자기 게 아니지. 알겠지? 위임과 위탁을 받은 거지. 그래서 수업권은 기본권이 아니다. 만약에 기본권일지라도 뭐라고 써? 수학권의 우선함은 안 된다. 이렇게 나와야지. 학생의 수학권이라는 기본권의 우선함은 안 된다. 이렇게 나와야지. 판례가 얘기해줬지? 수학권 아니다. 기본권. 기출지문도 있잖아. 초등, 고등학교 교사인 청문대의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법적인 부담이나 제약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런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맞죠? 기본권 아닙니다. 자, 기본권 아닌 거 5개 외우라고 그랬지? 6개? 뭐뭐 있다고 그랬어? 우리 기본 강의하면서 논의 했어요. 하나만 더 할까? 이거 기본권 아니다. 이거 판례가 다 존재한다. 알겠지? 이건 외워야 돼. 야, 경찰 간부 시험 문제, 승진 시험 문제, 이건 뭐 단골 손님 아니냐? 그치?
단골 손님 아니야?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기본권 아니고 다른 기본권 전제로서 간주할 수 있다. 이걸로 나오고 이는 아닌데 일지라도 수학권에 우선하면 안 된다. 정확하게 외워야지. 암기하자. 이거 암기해야 돼. 암기 안 하시면 뭐 대충 하겠다. 야, 공부하기 힘들어. 문제 풀려면 바로바로 이거 암기해야 돼. 자, 볼게요. 왜? 아, 이거 뭐 저기 칠판 빨리 지우시는데 아니 저 유튜브 올라가니까 거기서 캡처해갖고 써. 알겠지? 근데 바로 지운다고 뭐라 수업이 막 길어지면 힘들잖아. 나도 5년 반치를 하기에는 아우 빡세요. 알겠죠? 볼게요. 자, 6월 판례 볼게요. 6월 판례. 자, 안경사멸을 가진 사람은 자연인에게만 안경업소. 우리나라는 안경사가 좀 시험이 어렵다니까. 외국에는 안경사가 시력 체크 못해요. 알겠지? 병원에서 시력 체크하고 안경사한테 와서 시력 체크된 자료를 주고 안경사가 안경 제조를 못해요. 또 안경 제조하는 곳에다가 또 갖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안경 맞출 때 2달씩 걸리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는 거야? 시력도 제조도 안경사가 다 하는 이유는 자격증 제도를 만들어놨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반하지 않습니다. 자연인만 됩니다. 법인은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소년에 대한 수사 경력 자료 삭제 보존 기간 규정하면서 봐봐. 소년에 대한 수사 경력 자료는 삭제와 보존 기간이 마련됐는데 봐봐. 불처분 결정된 그러면 이건 처분을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처분하지를 않게 된 소년부 사건에 대해서는 삭제와 보존 기간이 전혀 없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수사 경력 자료가 제한이 있는데 얘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말이 안 되지. 이건 법을 만들다 만 거잖아. 처분도 안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침해한다. 따라서 기출지문도 볼게요. 소년에 대한 수사 경력 자료 삭제 보존 기간에 대한 규정을 하면서 법원에 불처분 결정된 소년부 성취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침해한다. 전적이 화려합니다. 알겠죠? 전적이 23년도부터 화려합니다. 자, 볼게요. 3번.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가 교도소 출소한 후 기존의 보안관찰법상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거 맞지? 또 신고하면서 뭐라고 했어? 주소 등의 거주지, 예정지 등의 정보의 변동이 생길 때마다 7일 이내에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한 거. 이거 말씀드렸죠? 이게 두 개가 빡 붙어 있으니까 뭐 한다고 그랬어? 너무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 해서 침해한다. 그 기출지문 봐봐. 벌써 화려하잖아. 23년, 22년 간부 다 화려하잖아. 지문 볼게요.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 교도소 중 출소한 후 7일 이내 출소 사실을 신고토록 하고 따르지 않았을 때, 자 처벌하는 건 두 개가 붙었을 때 위헌이야. 하지만 신고만 붙으면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는다. 제가 신고만 붙은 건 침해하지 않는다. 신고에 처벌 규정이 같이 붙어 있을 때만 침해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가 교도소 등 출소 후 신고한 거주 예정지 정보 변동이 생길 때마다 7일 내 신고하도록 규정한 보안관찰법 변동 신고 조항 및 처벌 같이 붙어 있지. 알겠지? 여기 및 엔드. 알겠어? 처벌 조항은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는다. 이건 침해한다로 가야지. 그러니까 여기는 신고 조항만 있고 얘는 처벌 조항이 없잖아. 얘는 신고 조항과 처벌 조항이 같이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두 개의 지문을 구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넣어놨는데 구별 없이 막 푸시면 내가 어떻게 해 그거를. 알겠어? 항상 두 개가 붙어 있어서 문제되는 거고 혼자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꼭 구별하세요. 아마 판례 강의만 잘 들어도 어려운 문제 다 해결될걸? 자, 4번 볼게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 1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세액을 산출하도록 법인세법 55조 2항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라도 1년을 취급해서 법인세를 부과하는 거 반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자, 2012년 12월 18일 전부 개정된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전에 행해진 성폭력범죄 아직 공소시효. 여러분 공소시효는 유죄무죄를 결정하는 거야? 아니면 재판을 걸겠다 안 걸겠다라는 기간만 정한 거야?
그러면 이건 구금 여부와 관계없지. 여러분 미결구금 상태에서도 재판은 열립니다. 따라서 공소시효는 구금 여부와 관계없으니까 소급 입법을 한다 해도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따라서 공소시효에 관한 부분 개정법을 소급 적용한다 하더라도 반하지 않는다. 알겠지? 그러니까 뭐에 반하지 않는다?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기출지문도 마찬가지예요. 공소시효 적용, 공소시효 정지 배제조항을 적용하는 그러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알겠죠? 작년 문제야. 공소시효는 구금이 안 따라. 전자발찌도 구금이 없어. 수강명령도 구금이 없어. 알겠지? 신고 의무도 구금은 없어. 그러니까 공소시효와 전자발찌, 신고 의무, 수강명령 이런 것들은 소급한다 해도 반하지 않습니다. 신뢰보호에 반하지 않는다. 자,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 벌점 15점 전부 다 반하지 않습니다. 일반적 행동의제권 침해 아니다. 7번 소송 기록에 의해서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 법원이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해야죠. 아무 재판을 걸었는데 재판에 이유가 전혀 존재하잖아. 기각 스스로 직권으로 한다 해도 반하지 않습니다. 자, 8번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 개설 금지. 제가 그랬지? 하나의 면을 가진 사람이 중복 개설을 금지하는 거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직업 수행자를 침해하지 않는다. 반복. 또 변호사가 아닌 자 금품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거 안 된다. 그래서 오로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일반 법률 사건, 중재, 대리 반하지 않습니다. 명확성 제도. 10번 군사법원 법에 의해서 군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법에서 제외. 여러분 국민참여재판 사건은 모든 사건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알겠지? 반하지 않습니다. 또 청소년 위의 물건 중 청소년의 심신, 심각하게 손상, 우려 있는 성 관련 물건 누가 봐도 반하지 않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요. 12번 자신이 주소를 둔 선거구가 아닌 선거구에 대한 심판 청구. 자신의 주소가 아닌 장소에서 선거구에 관한 문제는 너하고 관련이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관련성이 없습니다. 자, 요거는요. 심판 청구에 대해서 기본권 침해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요거는 그냥 일반론이고 다만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자치구 등등등등등 의회 의원 자치구 획정에 요구되는 인구 편차 기준 몇 프로야? 지방이니까 50%. 근데 허용차 기준을 벗어났어야 돼? 범위 내에 써야 돼? 벗어나면 침해지. 알겠지? 침해지. 이건 그냥 기본 일반론이야. 누가 봐도 알 수 있잖아. 자, 임차인이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관광 목적으로 대여시간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반납장소가 공항 항만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걸 렌트카 사업이라고 아시죠? 반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14번 선출직 공무원이 될 피선거인, 직업 공무원이 될 권리를 포함한 헌법 25조 공무단위권, 헌법 7조 규정의 내용과 유기적 내용과 아까 말했어. 공무단위권에 7조 포함됐다, 포함되지 않았다. 왜인데? 포함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 포함됐다. 알겠지? 여기 있네? 헌법재판관 얘기했잖아. 거기다가 기출지문도 있어. 봐봐. 자, 올해 소방관 분들에서 버젓이 냈어요. 선출직 공무원이 될 피선거권과 직업 공무원이 될 권리를 포함하는 헌법 25조 공무단위권이 헌법 7조 규정의 내용과 유기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면 7조 2항에 보장된 내용이 직업 공무원 제도를 보장하는 성격을 띈다는 사실만으로도 25조 공무단위권의 보호에 포함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있다. 맞죠? 냈잖아. 자, 15번 볼게요. 7조 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의 법률 정한 바에서 보장된다 규정으로서 직업공무원 제도에 따른 공무원 신분 법정지를 천명하고 있을 뿐 징계 처분 등을 받은 검사. 여러분 검사가요. 공무원으로서 징계를 받는다 해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의무는 없어요. 알겠지? 의무는 없으니까 행정심판 자체를 따로 만들고 왜 우리는 따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런 의무도 없으니까 자기 의무도 없으니까 부작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게 올해 소방관 문제였거든요. 7조 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이 정한 바에서 보장된다고 규정했지. 그 법률이 하는 대로 보장하는 거지. 반드시 그 법률에서 행정심판 또는 소청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 과정을 만들어야 할 의무는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검사 문제였어요. 7월 8일 볼게요. 1번, 7월 8일 1번. 자, 선거운동 기간 외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 선거에 관한 선거운동을 제한. 선거운동 기간 이외에는 하지 말라고. 그래서 반하지 않습니다.
자, 2번 법인인 공사업자의 사업 부분이 분할된 이후에 분할 합병까지 됐어요. 여러분 합병하면 권리물과 승계됩니다. 알겠지? 내 마음대로 합병을 하면서 뺀다 안 돼요. 따라서 영업정지에 관한 부분은 명확성어치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판례고요. 3번 자, 정당 이유 없이 정보통신 서비스, 데이터, 프로그램 등 운영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여러분 이거 아시죠? 해킹 같은 거, 해커라든가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부분 명확성어치에 반하지 않습니다. 자, 건설업 등록 기준, 자본금 기준 미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건설업자가 3년 안에 다시 동일한 자본금 기준에 미달했을 때, 아니 한 번 영업정지 받았고 두 번째 받았는데, 자 그랬어요. 제가 부정 등록, 알겠지? 건설업 면허 수첩되어 필요적 면허 취소,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자, 5번 무신고 출입 행위를 필요적 몰수 추징을 규정한 관세법. 이거 어쩔 수 없어. 관세법은 한 번 떠나면 잡을 수도 없고 반하지 않습니다. 자, 6번 변호사 자격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17년 이후의 판례. 알겠지? 반하지 않습니다. 7번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자가 건설 폐기물 임시 보관 장소 수집 운반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로 매립 대상 폐기물을 반입 규격에 맞게 절단한 경우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건설업 폐기물.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뭐 건설업 폐기물이 정말 진짜 매립할 규격에 탁탁 맞아서 그렇게 폐기를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반하지 않습니다. 자, 8번.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초등학교 졸업하였다 할지라도 중학교 재학 중인 사람은 수업일수 3분의 1 장기 결석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경우가 아니란, 그런 경우가 아니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는 검정고시 봐야겠다. 그건 안 돼요. 알겠죠? 의무교육을 둔 취지가 몰각되면 안 되거든요. 따라서 나는 의무교육 받기 싫어. 그래갖고 일부러 학교 안 나가. 그래갖고 3분의 1도 안 됐는데, 아유, 나는 검정고시 보겠다. 그거 못하게 해야지. 그래서 침해되지 않습니다. 이 의무교육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라고 합니다. 자, 8월 판례 볼게요. 21년 8월 판례. 자, 1번. 노인 장기 요양 급여 비용, 구체적 산정 방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도록. 아니, 노인 장기 요양 급여 비용이에요. 알겠죠? 따라서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인 산정 방법이니까 구체적인 법을 위임했으니까 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괄임 금전치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체적. 자, 이것도 기출지문이 있는데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헌법의 95조 불용의 위임의 근거를 말하면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라는 문구가 없다 해서 구체적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큰일 나요. 위임을 할 때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구체적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자, 2번 공무원으로서 선거의 특정 정당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 아까 지방 공무원도 안 된다고 그랬다. 공무원도 안 돼요. 못하게 하는 건 침해하지 않는다. 이건 뭐 내용 없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3번 방송 편성에 관한 간섭. 요거 작년 나왔지? 간부 문제도 나오고 올해도 나왔어. 올해 국회직에도 간섭 명성어치에 반하지 않아요. 알겠지? 간섭이라는 용어 명성어치에 반하지 않는다. 이것도 올해 나왔고, 그래서 밑에 22년 간부 문제, 국회직 문제, 시청자는 왜곡된 보도, 의견 개진 내지 비판을 할 수 있음에도 방송 편성에 관해서 간섭을 금지하는 방송법 조항, 간섭에 관한 부분은 그 위반자 행위를 처벌하는 방송법 조항 중 간섭에 관한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데 침해한다 그러면 틀린 지분. 이건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오고. 4번 고속도로 등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을 통행할 수 없도록 해야 돼 말아야 돼. 당연하죠. 못하게 하는 건 반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출지문도 있는데 작년 문제잖아. 도로교통법상 갓길 통행 금지 조항 예외 사유로 규정된 부득이한 사정 명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고 위반되지 않는다. 자, 동물 사육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소 축산업 이거 한시도 자기가 관리를 뺄 수가 없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해도 반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6번 공인중개사업법에 따라 개인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공인중개 업무를 하게 되는 행위란 스스로 본인이 직접, 알겠지?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묵인하고 무조건 제가 기소유예를 한 것은 잘못됐다. 뭐 그냥 뭐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이건 나올 건 아니고. 7번 볼게요. 자, 매장법은 자 사람을 매장하는 거죠. 정부 개정되면서 기존에 있던 걸 매장을 신규 법에 따라 매장으로 동일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규 법 이해 사항을 별도로 또 부정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종전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보관시설, 장서법에 설치된 보관시설로 보도록 함으로써 매장법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은 보관시설 관리에 관한 기존 법 상태를 그대로 유지했으니까 이미 보호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건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판례, 자, 지문도 있어요. 자, 작년 경찰 2차 문제죠.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종전 매장 묘지에 관한 법 설치된 봉안시설을 신법에서 설치된 봉안시설로 보도록 했으니까 신뢰보호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판례였어요. 자, 8번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이것도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오죠. 아니 군인인데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의 판결이 확정됐어. 그러면 군인이니까 민간법원에서 나온 게 바로 소식이 알려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본인이 신고토록 하는 거 반하지 않습니다. 이미 확정된 걸 알리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본다라고 했는데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육군참모총장 상벌사항의 파악 일환으로서 육군장교에게 민간법원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자진신고토록 명령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니까 침해하지 않는다. 알겠지? 이렇게 보시고요. 자, 9월 판례 볼게요. 자, 혼이란 등록 의무자. 이것도 웃겨요. 봐요.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과거에 종전에는 세상에 재산 등록을 할 적에 재산 등록 시 어떻게 하냐면 자, 배우자의 부모 모두 재산 등록을 하라고 돼 있었어. 근데 개정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개정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배우자는 필요 없어. 본인의 둘 다 공무원이에요. 둘 다 공무원인데 남성도 본인의 부모까지만 등록을 하면 돼. 근데 여성은요. 기존의 배우자도의 부모도라고 했는데 이분은 본인의 부모만 하면 되는데 이분은 기존대로 알겠지? 본인의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이거 다 포함하는 거야. 이거 왜 남녀 차별하는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누가 봐도. 그래서 이 판례야. 아니, 혼인 등록 의무자 모두 배우자가 아닌 본인의 직계 존비속 재산을 등록하도록 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정 전에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따라 이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한 혼인한 여성의 등록 의무자의 경우에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위반된다. 알겠죠? 위반된다. 자, 2번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의하고 있는 부정경제 방지 및 영업보호에 관한 법률. 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른 거 없어요. 영업주체 혼동할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얼마 전에 남산에서 무슨 돈가스 아시지? 남산 돈가스 있잖아. 싸움 붙었잖아. 그거야. 영업주체 혼동할. 그래갖고 여기가 먼저 이렇게 쏘는 거지. 이거 못하게 해야지. 알겠지? 부정경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명확성 제도 반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그 결론 나잖아. 하지 말라고. 자, 3번. 자, 선거권, 연령, 선거일, 현재를 기준. 내용 없어요. 반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4번. 자, 금지 물품 서신을 동봉하여 반입하는 것을 방지해야 돼, 말아야 돼. 야, 금지 물품 들어가는 거 막는 건 당연히 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정시설을 장이 외부로부터 수용자에게 발송된 서신을 개봉하는 행위, 문서 전달 업무를 정확성을 기하고 수용자의 출정, 이송 등 일정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교정시설 장이 법원 등의 관계기관 보내온 문서. 여기에 이거 봐봐. 법원 등 관계기관이 보내온 문서야. 알겠지? 개인 문서도 아니고. 따라서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거 빼고 자, 총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밑에 설명이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자, 10월 판례 볼게요. 자, 1번 환각물질 섭취 흡입한 자에 대해서 벌금형, 마약류 관리에 관한. 야, 환각물질이나 정신성 의약품이나 거의 같은 개념 아니야? 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소송사건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용자를 접견하고자 할 때 잘 봐봐. 소송사건 대리인이 변호사가 수용자를 접견할 때 소송 계속 사실을 소명하라는 뜻은 뭐야? 소송 계속되지 않으면 만나지 말라는 거지. 옛날에 그래갖고 교도소에서 변호사를 마치 집사처럼 부르는 경우가 있었다고. 이거는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소송할 때만 부르시라고 이랬던 사건이야. 근데 여러분 일반 교도소에서 일반인들도 면접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소송 사건일 때만 면접하나? 그럼 관계없지 않나? 왜 못하게 해? 그래서 위헌인 판례야. 알겠지? 그래서 집사 변호사를 방지하고자 소송인 경우에만 변호사를 만나세요. 말도 안 되는 적이 일반 면접도 되는데
따라서 총괄의 직업수행사를 침해했다라고 했던 판례였어요. 자, 기출지문도 있죠. 소송사건 대리인 변호사가 수용대를 접견을 하고자 할 때 소송 계속 중이다라는 걸 설명하세요 라고 했더니 아니 무슨 얘기야, 일반 면접 되는데 왜 못하게 하는데, 침해한다. 알겠죠?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했다. 자, 아까 제가 그랬죠? 갱신요구권 기간을 10년. 이거 반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침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밑에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다 해도 반하지 않는다. 4번, 대한민국을 방문한 외국의 국가원수를 경호하기 위해서 삼보일보 사건 아시죠? 일시적으로만 거기를 못 지나가게 했지 영원히 못 지나가게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삼보일배 행위를 일시적으로 제지한 행위는 반하지 않습니다. 밑에 기출지문도 있죠. 작년 문제에 많이 나왔었어요. 대한민국 방문한 외국 국가 원수 경호하기 위해서 지정된 경호구역 안에 삼보일배를 일시적으로 제지한 행위는 반하지 않는다. 자, 5번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성을 담보하고 의뢰인과 신뢰관계를 균일을 반제하며 법률사무 취급 전문성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마련한 윤리성. 개쟁 권리 양수를 하면 안 된다. 알겠지? 소송하면서 그런 거야. 변호사 마음에 드니까 이거 저한테 파시죠.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이걸 금지한 건 반하지 않습니다. 기출지문도 자,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는 개쟁 권리를 양수할 수 없다고 규정한 거 반하지 않습니다. 자, 6번 심판 대상 조항, 세무사, 직무, 공정성,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유지하기 위한 것,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 아까 얘기했지? 면허, 자격증, 벌금형, 범죄로 확정됐을 때 세무사 자격자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 들어간 거, 알겠지? 반하지 않습니다. 자,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을 때, 확정을 받으면 세무사 등록을 필요적 취소, 반하지 않는다. 알겠지? 이거 아까 외우라 했어. 필요적 취소. 우리 그 네 가지는 좀 외우자. 11월 판례 볼게요.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 사회복무요원이요. 정치적 행위를 금지. 이거 말씀드렸죠? 과거에는 사회복무요원, 아까 이제 시설, 철도, 알겠죠? 그런 상근직 직원. 옛날에는 다 합쳐졌는데 지금은 전면적으로 일률적으로 그러면 침해한다. 알겠지? 이거 침해한다. 판례가 이렇게 바뀌는 추세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하고 아까 전에 이렇게 철도에서 상근 직원들 일률적으로 예외 없이 그러면 침해한다. 기출지문 볼게요.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 병역법 조항,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특정 정당, 정치인의 지지 기반, 지지 반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 낙선, 당선, 정파성, 당파성에 비추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에 한정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반한다요. 알겠죠? 왜? 일률적으로 예외 없이 다 금지할 필요는 없잖아.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조항, 그 밖의 정치적 단체, 이것도 마찬가지. 알겠지? 모든 단체에 가입을 금지하는 건 명확성 원칙에 반했다. 정당에 관련된 표현행위, 직무내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직무와 관련된 표현행위만 규제하는 등 기본권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방법을 상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당은 무조건 안 돼요. 알겠죠? 정당은 무조건 안 돼. 하지만 그 밖에 이거는 너무 심했다. 이거 꼭 암기하셔야 돼. 자, 요거는 많이 아시죠? 2진 아웃, 그러면 침해다. 3진 아웃, 반하지 않는다. 왜? 우리나라가 형시로라는 제도가 있다고 했지? 그지? 보통 살인죄를 저지르거나 무슨 죄를 저지르면 7년, 10년 지나면 실효가 돼버리니까 더 이상 이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주면 안 되잖아. 근데 우리나라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하기 시작한 거, 면허 취소하기 시작한 게 30년, 40년밖에 안 됐단 말이야. 그러면 한 번 위반했어. 근데 이 사이에 몇십 년,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는데 두 번째 위반했어. 옛날에 조사해보니까 한 번 위반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두 번 위반했다. 가중 처벌을 한다든지. 알겠지? 필요적 면허 취소를 한다지. 이러면 전부 다 위헌. 왜? 형시로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간격이 30년을 넘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에 제한 없이 너무 포괄적이다. 그러면 3번 걸렸으면 한 번 위반했다. 또 중간에 한 번 위반했다. 또 중간에 한 번. 이렇게 해야 3번이 되잖아. 그러면 얘는 아무래도 30년이라는 장기간이라는 기간이 안 나올 수도 있지. 알겠지? 따라서 삼진 아웃은 가중, 필요적 취소, 합헌. 여기는 위헌, 여기는 합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삼진 아웃은 합헌, 이진 아웃은 너무 심했다. 알겠죠? 기간에 포괄적이다. 이는 얘기요. 여기 있잖아. 음주운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알겠지? 요 말이야. 요 말. 따라서 너무 반복적 행위를 이유로 10년, 20년 전에 발생한 것을 이유로 가중처벌하거나 면허 취소하는 건 침해다.
기출지문, 형법상 책임원칙, 형벌은 범행의 경우 중 행위자의 책임사의 비례성을 갖춰야 하고 특별한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형벌의 양은 행위자의 책임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도로교통법상 위험운전치상죄, 벌칙조항 규정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자, 죄형법정의 명확성 원칙에는 반하지 않습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명확성 원칙은 반하지 않아.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 조심하세요. 비례원칙, 과잉금지 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또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그러지 마시고. 자, 3번 판례 볼게요. 4주간 평균하여 한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아무래도 퇴직연금 제도에서 제외. 너무 적게. 저도 50시간 전후로 해서 일은 해야죠. 바라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기출지문도 퇴직급여 제도가 갖는 사회보장급여의 성격과 근로자의 장기간 복무, 충실한 근무를 유도하는 기능을 감안하더라도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 제외하는 것은 위배된다가 아니라 위배되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4번. 자,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 다른 헌법소원 인용될 경우 당해 소송사건에서는 재심을 허용하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형사범죄 이외에 나머지 일반 범죄를 얘기하는 거야. 예외적, 자, 소급하도록 할 수 있도록 건 반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면 침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비형벌조항. 당해 사건에 한해서 위헌결정의 효력을 장래를 원칙으로 하고 당해 사건에 한해서만 소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침해하지 않는다.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 기본법상 민간인 집단 희생, 중대한 인권 침해, 조작, 의혹 사건의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 자, 객관적 기산점이 적용되도록 한 거, 국가배상권을 침해한다. 이거 뭐라 그랬어? 아까 얘기했지. 위헌 결정하고 나서, 그러니까 유죄를 무죄로 바꿔서 재심을 통해서 무죄로 바꾼 다음에 그때부터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그 기간을 불법행위 시부터 기산하도록 하면 침해다. 재심 때문에 발생한 거야. 재심을 해갖고 뒤집어 엎어야 될 거 아니야. 자, 12월 판례 볼게요. 영산물에 수록된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 진술에 관한 조사 과정. 요거 생각나시죠? 반대 신문권 보장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산물로 대체하는 거. 이제는 여러 가지 과학적 기술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많기 때문에 굳이 2차 피해, 성자 이런 것들을 안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영산물로 대체하면 반대 신문권 보장이 안 돼서 위헌 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영산물은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이고, 2번 판례 대구교육대학교. 제가 그랬죠? 아이고, 광주대학교는 위헌이고 대구교육대학교도 위헌이고 그다음에 경북대학교 합법이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자, 분명히 드렸어. 제가. 그래서 추천이라는 말이 나오면 간선제고 여기는 그런 말이 없잖아. 그러면 직선제라는 뜻이 알겠지? 직선제를 했으면 기탁금 반환 규정이 전액, 반액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맞지? 근데 이거 뭐라고 써있어?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만 기탁금의 반액. 그러면 이게 전부 반환하는 규정이 없는 거 맞지? 그럼 위헌이야. 재산권 침해야. 알겠죠? 이게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서 재산권을 침해한다. 아유, 그렇게 외워야지. 추천이란 말이 보이거나. 알겠지? 그렇게 외워야지. 그래서 그 밑에 관련 판례까지 다 넣었으니까 잘 보세요. 자, 경북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로 등록 3천만 원 기탁금 납부 1차 투표. 자, 봐봐. 1차 투표한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자, 100분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 기탁금 반환되지 않은 건 발전기구로 넣는 건 침해한다 해야지. 왜? 반액만이잖아. 전액은 규정이 없잖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 여긴 전액. 여기는 반액. 다 있네.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반하지 않는다. 맞지? 그래서 반액만 있으면 반하는 거야. 얘는 제대로 됐잖아.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안마사 자격증 뜨면 제가 뭐로 보라 그랬어? 분명히 이건 차별 취급하는 건데 법률로 해야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의료법, 장애인법, 안마사법, 법률로 나오면 합헌, 시행기준으로 나오면 위헌 찾으세요. 알겠지? 의료법이잖아. 침해하지 않는다. 이건 너무 오래된 판례이기도 하고 또 반복이에요. 자, 4번.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시면 안 돼. 처벌하는 규정은 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거일은 선거운동 하면 안 됩니다. 기출지문도 침해하지 않습니다. 자, 5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복리후생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반하지 않아요. 명확성원칙도 반하지 않고.
그래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복리후생 일부를 새롭게 최저임금 산입도록 한 최저임금법 산입 조항은 침해하지 않는다. 맞아요. 자, 22년 1월 헌법재판소 결정. 여기부터는 또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할게요.